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저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보세라닙 캄렐리 주마 병용요법의 간암 1차 치료제 허가 여부가 5월 16일에 발표가 되죠. 자, 승인되면 국내 기업의 항암 신약이 미국 FDA 문턱을 넘는 첫 번째 사례가 되기 때문에 HLB를 떠나서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섹터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시점이고요. 자, 이게 재료 소멸이라기보다는 현 상황에서 반려의 경우의 수가 낮더라도 존재하긴 하니까 리스크를 감수할 생각이 없는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주가에 반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재료 소멸로 보지는 않습니다. HLB가 전성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보는데, 자,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지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간암 1차 표준 치료제 지정 그리고 글로벌 확장 임상 파이프라인인데, 자, FDA 승인을 받게 된다. 승인을 받게 되면 리보세라닙 관련해서 임상 진행 파이프라인이 재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HLB가 리보세라닙 관련해서 진행하는 모든 임상은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모든 암 치료제에 대한 가치가 새롭게 정립이 된다는 거죠. 특히 중국에서 리보세라닙이 승인되고 시판되고 있는 간암 1차 치료제 그리고 2차 치료제나 위암 치료제, 난소암 치료제, 승인을 앞두고 있는 유방암 등등, 자, 글로벌 임상으로 직행할 파이프라인들이 즐비하죠. 5월 16일날 승인을 받게 된다면 이후에 이 기업의 가치는 당연히 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대감이 없지 않아 반영된 부분이 있지만 완전히 승인되기 전까지 반려의 경우의 수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온전히 주가에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기대감 소멸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고요. 그리고 승인 이후 리보세라닙 관련 파이프라인들의 가치가 새롭게 정립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한 가치는 합산된 게 아니죠. 그래서 재료 소멸로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약바이오는 매출이 나기 전까지 손해밖에 없습니다. 자, R&D라고 하죠. 연구개발 비용이 먼저 소모되고 긍정적인 연구 성과가 나오게 되면 이후에는 이제 시판을 통해서 이게 매출로 직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규모의 유상증자도 수차례 진행이 됐던 거고요. 자, 이런 유상증자는 주가에 악영향을 주지만 이미 연구개발 비용은 충당했습니다. 남은 것은 성과를 기다리는 것이죠. 성과를 기다리고 시판을 기다리는 것이죠. 자, 현재 리보세라닙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임상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승인되면 얘네의 가치가 하나하나 새롭게 정립되면서 목표 주가가 더 높아지는 것이고,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임상이지 이게 모든 파이프라인인 것도 아닙니다. 전략적 파트너인 항서제약과 HLB가 진행하고 있는 항암 치료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 주마 병용요법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임상 파이프라인만 해도 간암 1차, 간암 2차, 위암 2차, 위암 3차, 선낭암 1차, 대장암 3차, 고형암, 육종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등등 22가지 종류나 됩니다. 22가지. 그리고 관련 임상 발표 논문은 500개가 넘습니다. 자, 승인을 받게 되면 이들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건데 기대감 소멸, 재료 소멸일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항서제약에서 리보세라닙 적응증 확대를 진행 중인 부분에서도, 자, NMPA라고 해서 중국의 의료제품 관리기관인데, 이 관리기관의 승인에 성공한 항암치료 약물, 특히 현재 시판 중인 간암, 위암, 난소암, 유방암은 6개월 이내 신속 승인 심사 대상 지정입니다. 그리고 또 리보세라닙 캄렐리 주마 병용 비수세포 폐암은 임상 3상이 진행 중인데, 자, 여기서 완전 관해가 관찰돼서 NMPA에서 승인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보세라닙 글로벌 임상 다음 순서는 지금 현재 승인이 진행 중인 유방암, 폐암이 유력하고요. 자, 이 많은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5월 16일 승인에 달려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게 됐을 때는 HLB 전성기의 신호탄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참고로 머크사는 FDA 승인 키트루다 파이프라인으로 400조가 넘는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HLB도 키트루다와 동일한 전략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밝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서 1차 표준 치료제로 자리 잡은 것과 미국 NCCN 신청이 완료되면서 신약 허가와 NCCN 등재가 이루어지고 이제 3분기 내지는
4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자, 하반기는 HLB 전성기 신호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FDA 승인 결과 발표는 5월 16일이죠. 다음 거래일입니다. 자, 현재 기준으로 HLB 시총은 12조 약 4천억입니다. 자, 참고로 이전에 셀트리온 3사가 1조 매출에 영업이익이 5천억일 때 합산 시총이 80조가 넘었습니다. HLB 27년 매출 목표액은 2.4에서 2.7조, 영업이익은 2조를 목표로 합니다. 자, 목표의 절반 혹은 반의 반만 가더라도 셀트리온과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시총이 현저하게 낮아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FDA 승인이 난다면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적응증 확대 중인 다른 암에 대해서도 글로벌 임상 3상 직행 티켓을 얻게 되는 겁니다. 승인에 대한 가치가 합산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대감까지 가져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HLB 전성기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미 시판 중인 전략적 파트너 항서제약의 주가 추이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항서제약은 14년도부터 위암 3차 치료제를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14년이면 여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18년도까지. 자, 18년도까지 리보세라닌 매출의 영향으로 약 6배 정도가 올랐고요. 이후 20년간 간암 2차 치료제 판매 허가를 받고 이제 캄렐리 주마브로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까지 또 2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시총은 120조가 됐고요. 토탈 12배에서 13배 정도가 오른 거죠. 승인씨 기대감 소멸이 아닌 기대감 연장으로 간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HLB에서 공개했던 임상 데이터들을 봤을 때 승인되는 게 맞습니다. 중국에서 1차 표준 치료제에 등재된 것만 봐도 현재 시판 중인 치료제들보다 우수함이 데이터로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리부사라닌 캄렐리주마브의 병용요법은 환자 생존기간 22.1개월을 달성을 했는데 간암 치료제 중에서 처음으로 20개월을 돌파를 한 것이고, 이제 이달 말인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글로벌 임상 3상 참여 환자의 최종 생존기간을 추적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여태까지의 데이터로 봤을 때 유의미한 데이터, 기존의 데이터를 능가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자, 그리고 이 코스피 이전 신청 이슈도 있죠. FDA 승인 허가 이후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자, 오는 8월에서 9월 코스피 이전 상장을 목표로 두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5월 16일 승인이 우선순위겠지만 승인 이후에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게 된다면 이제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가능하다면 향후 자금이 더 쏠리면서 몸값이 커질 수가 있고 시총이 커질 수가 있고, 패시브 자금이 있죠.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이제 주가 상승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 패시브 자금은 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나 ETF들은 의무적으로 편입된 종목을 일정 비율만큼 매수를 해야 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코스피 이전 상장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내 제약바이오 사례로는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이사 선임으로 금감원 출신의 설인배와 전 골드만삭스 홍콩 IB 투자금융본부 전무를 사회이사로 선임을 했습니다. 자, HLB가 코스피 이전 상장을 앞두고 차질 없이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 대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정기주총에서 선임된 박연아 사회이사도 금감원 출신 인물이고요. 이사진뿐만 아니라 내부 임직원들도 한국거래소 등 금융관료 출신 인사로 채우고 있는 것도 코스피 이전 상장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 16일 승인이 났을 때 정식 론칭일은 HLB에서 9월 3일로 발표를 했지만 동시에 8월 중순으로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정식 론칭일을 거론한 것과 그리고 8월 중순으로 당기겠다는 다소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한 부분에서 또 한 번 기대감을 먹을 수 있는 이벤트가 준비되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이전 재료까지 더해지면 HLB의 몸값이 꽤나 무거워질 것으로 봅니다.
자, 참고로 리보세라닙의 이 원가율은 매출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판되면 돈을 끌어모으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HLB는 직판을 선택했습니다. 직접 판매. 직접 판매하면 결국 수익성이 더 증가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타사의 외주를 안 맡긴다는 거니까. 자, 물론 직판에는 부정적인 의견들도 존재를 합니다. 보수적인 의료업계에 목숨과 직결된 암치료제를 유통이나 영업 인프라 없이 직판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간암 환자가 많은 중국 및 아시아판권을 항서제약이 갖고 있기 때문인데, 자, 전 세계적으로 암 환자는 35년도까지 기존보다 70%가 늘어난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간암 치료제뿐만 아니라 적응증 확대로 여러 암종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리스크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직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일종의 유행입니다. HLB뿐만이 아니라 셀트리온이나 SK바이오팜, GC 녹십자 등등이 직판에 나섰습니다. 당연히 수수료가 절감되고 높은 수익성을 확보하기 때문이고요. 초기 영업망 구축에 비용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나, 자, 이 부분은 현지자회사 엘레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외에도 더 다양한 분석, 다양한 정보는 카톡방에서 오픈이 됩니다. 정보 받아보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조금 부정적인 이슈는 이제 금투세죠. 금투세. 자, 개별 종목의 문제가 아닌 국내장 전체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슈인데, 자,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감세라고 규정하면서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근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막대한 자금 이탈은 기정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의 사례를 동시에 언급을 했었는데, 자, 대만은 1989년 금투세와 비슷한 양도소득세 도입을 추진했고요. 도입 발표 이후 한 달 동안 대만의 지수 포인트는 8,789포인트에서 5,615포인트로 36%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평균 거래대금은 17억 5천만 달러에서 3억 7천만 달러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대만 정부는 1년이 지난 1990년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물론 반대 사례와 반대 입장도 있긴 합니다. 금투세가 일반 금융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세제 혜택을 주게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많은 편인데, 자, 결국 외인들과 기관들의 대량의 자금 이탈은 주가의 하락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말은 곧 국내 시장이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국민청원까지 나온 마당인데, 자, 아무튼 금투세가 시행되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국내장보다는 위장을 선택하게 되겠죠.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렇다면 개인들의 자금 이탈까지 더해져서 국장은 메리트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주식이든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라면 금투세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금투세 관련 뉴스도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투하시는 분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자, 그래서 카톡방에서 개별 종목의 대응 외에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이 카톡방에서 12월 21일 코스피 이전 상장 공시 직후 카톡방에서 언급이 나갔던 종목인데, 자, 12월 27일이 자, 이때입니다. 자, 이때부터 상승률은 최고점 기준 약 150%, 그리고 현 주가 기준 약 90% 정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이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판단한 것 이외에도 간암 1차 표준 치료제 임상 데이터나 리보세라닙 적응증 확대, 상황에 걸맞는 전세계 암 환자 증가 등등을 토대로 언급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 추천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자, 카톡방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더보기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카톡방 링크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참여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